오늘 제목은 나도 오늘부터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제목이고요.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왜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크리에이터를 하는 여정들, 과정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팅도 전략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잘 맞는 플랫폼을 찾고 또 하나를 쓰게 되면 그걸 다른 플랫폼에 또 올린다든지, 그래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하나의 컨텐츠로 이제 플랫폼에 맞게 컨텐츠를 바꿔서 좀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좀 더 시간을 절약하고 좀 더 그 풀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좀 있어 보이고 예쁘게 만드는 팁들이 좀 있어요. 저도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저만의 노하우 같은 걸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200시간 강의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다 무료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료로 강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또 무엇을 앞으로 더 배우면 좋을까 이런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면서 아이 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에 사이트를 엄청 많이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막 다 받아 적거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메모장에 다 정리해서 카톡방에 일괄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녹화본은 제 유튜브에 올릴게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강의 자료는 제 개인 저작물로서 따로 공유드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육아휴직이었어요. 저는 아이가 3명이잖아요. 근데 첫째만 육아휴직을 하고 둘째, 셋째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사정상 좀 계속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지쳐서 막내가 5살이 되었을 때 육아휴직을 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만의 시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뭘 할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배우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배울 때 뭔가 좀 행복하고 그거에 되게 몰입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뭐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게 늘어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었는데 문제는 육아휴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은 생겼는데 돈이 이제 그만큼 없어져서 뭔가를 배울 때 다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무료로 배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지나가다가 현수막에서 봤던 거, 뭐 지하철 광고라든지 네이버 광고에 보면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같은 거, 도서관에서도 무료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해서 한 번씩 듣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왠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시작은 이 강의였어요. 작년 8월에 했던 강의인데 판교 일자리 센터 SNS 강의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4시간짜리를 이틀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와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는지, 인스타그램 뭐 팁 같은 거, 검색어라든지 뭐 앞으로 온라인 SNS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꿀팁 이런 것들 배워서 되게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교육을 들었고 SNS를 사실 저는 좀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날 좀 어설프지만 바로 시작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블로그 되게 옛날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너무 하기가 힘들어서 잘 못했는데 이 강의를 들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운 것을 바로 블로그에 썼습니다. 좀 어설퍼도 내가 지금까지 되게 잘 된 블로그를 만들고 싶어서 계속 시작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자 해서 이날 강의를 듣고 바로 올렸습니다. 판교 일자리 센터 온라인 마케팅 실전 과정. 그리고 이런 걸 올렸을 때 후기를 남기고 그 강사나 이 행사를 진행하신 분들한테 이걸 전달드리면 좀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전달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막 연락도 또 주시고 되게 그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뭔가 피드백, 칭찬 이런 게 되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감사하다는 내용을 받으니까 앞으로 배운 건 뭐든지 이렇게 남기고 꼭 그 사람한테 감사를 표하고 이런 후기를 남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으로 진짜 많은 강의를 들었어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강의를 들었고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지금은 조금 많이 더 대중화가 되는데 작년에만 해도 그렇게 약간 생소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콘텐츠는 어떤 분야를 하고 싶은지, 어떤 플랫폼을 주로 사용할 건지, 내 브랜드의 색상은 무엇인지, 비전은 무엇인지, 브랜드 이름 무엇인지, 닉네임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서 지금 보시면 제 색상은 주황색이고요. 이제 이 로고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이름은 스위치온이고요. 제 닉네임은 온다예요. 어떤 콘텐츠 분야 플랫폼이고 카테고리를 정리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판교 일자리 센터 SNS 마케팅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시민대학에서 브이로그 만들기, 카드뉴스 제작하기라는 수업을 들었고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5주 동안 진행됐어요, 각각. 그리고 성남시에서 대학연계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에 뭐 신흥대학교도 있고 신구대학교, 동서울대학교, 가천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대학교들마다 평생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그 강의를 하시는데 SNS 이모티콘 제작하기라는 강의를 했어요. 이것도 하루에 3시간씩 5번, 6주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컴퓨터도 대여해주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배우면서 SNS 이모티콘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팔 수 있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과 일러스트가 사실은 배우는 학원에서 배우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무료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이 이제 유튜브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서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작년에 마침 기업에서 지자체에서 여기저기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자몽미디어라는 곳에서 성남시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성남시 컨텐츠진흥원인가? 네, 거기서 진행하는 강의를 들었고 140시간을 들었습니다. 140시간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루에 4시간씩 한 달, 5주? 5주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유튜브 강의를 2시간 만에 뭔가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한 게 이걸 들으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2시간을 듣게 되면 거의 뭐 채널 만들기 정도나 아니면 검색 키워드 어떻게 할지 전략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세분화된 거에 하나만을 딱 들을 수 있지 제대로 된 강의를 들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 마케팅도 8시간 강의입니다. 4시간씩 이틀, 브이로그 만들기 카드뉴스 제작하기도 10시간짜리 강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려면 최소 4시간 이상은 해야지 조금 제대로 된 강의를 사실은 배워간다고 할 수 있고, 한두 시간짜리 강의는 맛보기라든지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 정도 알 수 있는 수준만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튜브 쪽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 브이로그를 들었어요. 브이로그는 이제 블로그와 비디오를 합성해서 내 일상을 찍는 그런 거 유튜브들을 브이로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배웠는데 저는 이제 브이로그를 찍는 방법을 배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이제 카메라 전문 교수님이었어요. 광고 촬영 쪽.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어떻게 사진과 영상의 구도를 잡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이 제가 평소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찍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를 배우게 된 거죠. 이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드뉴스라는 걸 배웠어요. 이제 인스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이런 게 카드뉴스인데, 이것도 서울시민대학에서 했었고, PPT로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제목을 잘 뽑는지, 후킹하는 제목을 어떻게 뽑는지, 뭐 사진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 인스타에서 이런 카드뉴스 채널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통일성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 강사님이 박지민 강사님인데 너무 잘 가르치고 정말 좋았어요.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모티콘 만들기 수업 이제 9월부터 11월 4일까지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좀 잘 만들지 못했는데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활용해서 이모티콘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려운데 이제 교수님이 앞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조교님들이 오셔서 와서 1대1로 조금씩 봐 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디지털 드로잉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아직 시도는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맛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대망 진짜 140시간짜리 9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일 평일 4시간씩 들었어요. 이거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과제도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이거를 배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든지 배울 때 좀 한두 시간으로는 부족하고, 좀 제대로 된 시간이, 충분한 시간을 배워야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배우는 게 좀 빠르겠죠? 네,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무료죠? 되게, 유명하고 잘 가르치는 분들을 잘 섭외해서 여러 유튜브에 관련된 진짜 거의 모든 것을 4시간 동안 배우고 짧게나마 컨설팅도 받고 그런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저의 경험이었고요. 아까 제가 저만의 컨텐츠 크리에이팅 전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냐면 요즘에 SNS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OSMU가 사실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쓴 건데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하나의 나의 콘텐츠 소스로 여러 가지 플랫폼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하나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게 잘 굴러가게 만들면 다른 플랫폼에 그 플랫폼에 맞게 적용해서 조금만 바꿔도 콘텐츠 생산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해서 유튜브를 했고요. 브런치는 원래 간간히 했었는데 이 네이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블로그에도 조금 더 쓸 소재가 많아져서 쓰게 되었고, 그다음에 카카오뷰라는 신생 플랫폼이에요. 이거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생긴 건데 얘네 셋을 가지고 카카오뷰도 운영하고 있고, 이제 링크드인이라고 해서 회사원들의 원래는 이직 이력을 좀 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인데 지금은 IT 종사자들의 SNS 같은 그런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블라인드랑은 또 다른 성격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가 어느 학교,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되게 적나라하게 쓰는 곳인데 여기에서도 그 생각 같은 걸 많이 정리해서 공유하시거든요. 근데 IT 종사자분들이 많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IT 종사자가 아닌 분들도 이거를 좀 잘 활용해 보시면 IT 하시는 분들과 콜라보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스타도 해보기는 했는데요. 아직 저는 깊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거는
아직 전략을 잘 세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로그는 처음에 좀 티스토리 그 플랫폼을 고민을 좀 했어요. 블로그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티스토리랑 좀 고민했던 이유는 티스토리는 이제 다음 쪽에서 아마 운영을 하는 거고 구글 애드센스라는 것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구글 애드센스가 광고료가 꽤 된다고 들어서 티스토리가 뭔가 초대장을 받아야지만 가입도 가능하고 뭔가 좀 더 고급져 보였어요. 그래서 티스토리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결국에는 좀 잘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스마트 쇼핑 같은 것도 네이버로 많이 하잖아요. 저도 네이버 페이가 편해서 네이버로 하는 편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네이버가 낫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서 그리고 제가 UI가 더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이버를 선택을 했고요. 이 블로그는 이제 목적을 '모든 것을 다 담는다.' 그러니까 다른 블로그는 뭔가 다른 SNS에는 어 쪼금 약간 그 플랫폼에 맞는 얘기만 올리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그냥 다 자세하게 그리고 다 올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다른 플랫폼을 활용을 하는 용도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브런치라는 거는 다음에서 만든 플랫폼인데 진짜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다음에 출판사 관련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 이용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스타나 틱톡 이런 것처럼 짧은 게 아니라 긴 호흡의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세이 느낌으로 저의 생각을 주로 좀 길게 쓸 때 브런치를 쓰고요. 이게 좀 좋았던 게 이거 사실 열심히 해 보고 이거는 제가 5-6년 전부터 시작은 했지만 그 긴 호흡의 글을 쓰다 보니까 한 번에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고 쓰게 돼서 이게 잘 꾸준히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네이버를 계속 블로그를 매일 하다 보니 컴퓨터로 글을 쓰는 게 좀 익숙해져서 긴 호흡의 글도 한 번씩 좀 쪼끔만 마음을 먹어도 쓸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생겨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열심히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오늘을 계기로 다시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왜 열심히 안 하게 됐냐면 1 분을 만드는데 1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10 분짜리를 만드는데 한 10 시간 걸려요. 이게 만드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다들 이 정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뭘 만들지 생각하고 촬영하고 목소리라든지 음악 고르는 시간, 편집하는 시간, 뭐 썸네일은 뭐 할지 이런 거 정하는 시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1분 만드는데 1 시간이 걸리거든요, 전체를 다 계산하면 최소한. 그래서 이게 노력 대비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수익화도 사실 지금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져서 수익화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수익화를 하려면 1,000명 구독자에 누적 시청 시간이 4,000 시간 되어야지 그때부터 수익화가 되는데 이마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바라고 하기에는 요즘은 쪼끔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요즘 사람들이 이제 틱톡이나 이런 것처럼 짧은 것에 반응을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쇼츠라는 것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초 이내로 하는 동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쪼금씩 올리고 있어요. 그냥 일상에서 가볍게 찍은 다음에 15초 내로 동영상을 좀 자르고 핸드폰으로 바로 그리고 음악을 삽입해서 올리는 거. 이거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은 틱톡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되게 신생 플랫폼인데요. 카카오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다른 어머니가 알려주셔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카카오뷰라는 게 곧 생긴다는데 이게 신생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때 유튜브처럼 수익화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전에 빨리 진입해서 어 "수익을 한번 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독자가 100명 이상이면 수익이 나와요.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큐레이션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좋은 글, 좋은 신문 기사, 좋은 정보 같은 거를 내 보드에 내 그 성향에 맞게 만들어서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 대비 수익성이 좋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크드인이랑 인스타그램도 하고는 있는데, 링크드인은 조금 더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은 아직 저도 좀 방향을 잘 못 잡았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의 가장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수단 툴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 뭔가 수익화를 낼 때는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의 컨텐츠 크리에이팅 전략을 한번 그려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가 중심이에요. 블로그랑 브런치가 중심인데, 블로그에는 그냥 다 올립니다. 뭐 맛집, 뭐 제가 읽은 책, 아니면 그냥 일상, 뭐 교육 정보 이런 거 다 올리고, 브런치에는 그냥 제 생각과 의견 같은 긴 글을 올려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만든 걸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블로그에서 만든 거를 거꾸로 컨텐츠 아이템을 잡아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뷰는 아까 전에 제가 컨텐츠 큐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들, 원래 남이 만든 거를 올려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뭔가 좀 이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뭐 수익을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콘텐츠만 큐레이션해서 올리는데, 유튜브를 올리기도 하고 블로그를 옮기기도 하고 브런치에서 쓴 글을 모아서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진 않아서 수익화는 뭐 블로그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뭐 큰 돈은 아니고 커피 한 잔 값, 진짜 커피 한 잔 값, 블로그도 커피 한 잔 값, 이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런치에 썼던 글 중에 좀 회사원들한테도 이거는 할 만한 이야기다 싶은 거는 링크드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도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에 있는 걸 이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좀 갈피를 못 잡아서 이건 좀 더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도도 해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플랫폼을 어떻게 선택했고 하나의 소스를 어떻게 여러 군데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음 이거 말고도 이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소한 꿀팁도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PPT를 저는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것도 제가 사실 PPT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의 기본이 약간 PPT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개념들도 PPT에 있는 레이어 개념이랑 되게 비슷하고, 뭐 미리 캔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PPT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이런 데 이렇게 좀 잘 되어 있는 PPT를 이렇게 자꾸 보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되게 좋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무료로 나눔하는 곳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썼던 거는 조땡 템플릿, 새별스러운 새별 블로그, 친절한 해강씨, 이렇게 세 군데인데 아마 또 다른 좋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디자인을 참고할 때는 드리블이라는 외국 사이트에서 참고를 합니다. 여기에서 뭐 PPT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내가 알고 싶은 디자인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면서 구도라든지 색상 같은 거 참고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동영상을 만들거나 이럴 때 내가 이걸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체크를 하게 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게 폰트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맑은 고딕 뭐 이런 되게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탑재된 폰트에도 상업적으로는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저작권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깃으로 소송도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돈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실 때는 약간 폰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업에서 많이 들었고요.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추천해 주는 게 눈누라는 사이트입니다. 구글에 눈누라고 검색을 해보면 무료로 이렇게 회사들이나 개인이 폰트를 개발해서 올린 것들을 볼 수 있고 내려받아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 거는 쿠키런 폰트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콘 같은 거 쓰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구글에서 검색을 했었는데 좀 깔끔하고 이제 이런 하얀색 배경 없이 이 아이콘만 깔끔하게 따서 한 거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플랫 아이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콘 검색하시면 원하는 게 나와요. 이제 플랫폼도 사용해 보시면 좋겠죠. 네, 아까 저는 캔바는 사실 사용을 아직 안 해봤는데 캔바가 좀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캔버스를 가끔 씁니다. 미리 캔버스가 근데 요즘에 처음에는 완전 다 무료였는데 요즘에 약간 유료랑 무료랑 또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기본 녹화 기능인데 아마도 뭐 3년 내로 구입하신 핸드폰이라면 핸드폰 자체에 기본으로 녹화 기능이 있어요. 갤럭시에는 아이폰에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윈도우에도 기본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윈도우 키 플러스 G를 누르면 기본으로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굳이 녹화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도 기본 녹화 기능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무료로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지하철에서 옛날에 서울시민대학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게 되게 재밌어 보였는데 보통 이제 서소문이라고 해서 광화문 넘어서 되게 먼 곳에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해서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모든 교육들이 다 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시민대학이 있다면 다른 곳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도 연계 교육을 찾아보게 됐고 그러면서 예전에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막 뭔가 수묵화 이런 거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거를 좀 잘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 일부를 좀 공유를 드리면 서울시민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분기별로 이게 무슨 동남권 캠퍼스, 서소문 캠퍼스, 뭐 대학 연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도 뭐 있네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동영상 편집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인문학 강의도 있고 뭐 시민학, 제가 배웠던 교육의 카테고리는 미래학이었고요. 이런 것들 네 좋은 강의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완전 다 무료였는데 요즘에는 한 10,000원 정도 받고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저렴하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또 듣고 싶었던 게 뭔가 앱 인벤터로 앱 만들기 뭐 이런 것들 되게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좀 오프라인 교육이 다시 좀 전환이 돼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줌 교육도 많으니까 여기에도 분기별로 들어가 보시고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하셔도 아마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성남에서는 성남 배움숲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뭐 기관별 강좌 이런 걸 보시면 그런 교육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를 통해서 제가 기관별 강좌에서 이제 성남시 여성 비전 센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여러 도서관과 시 주민센터 이런 데서 운영하는 강좌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남 배움숲에서 여러 기관들의 강의를 또 검색해 보셔도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성남시청 꼭 성남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에서는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 가끔씩 들어가셔서 행사, 강좌, 공모 이런 걸 보시면 이렇게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좋은 강의가 많아요. 사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의보다 시 단위에서 하는 강의가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더 많아서 그렇겠죠? 네, 좀 더 큰 기업이랑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대학교와 연계를,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좀 제가 우연히 얻어 걸린 건데, K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다 보면 이제 창업 공고도 많이 나오지만 행사 중에 교육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아마 콘텐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무슨 교육 이런 거 같은데, 뭐 어떻게 사업 지원서를 작성하는지, 콘텐츠 크리에이팅 어떻게 하는지, 스마트 스토어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주로 창업과 관련된 강의가 많이 나오는데, 이 창업도 결국에는 마케팅과 콘텐츠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하나씩 꼭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하는 강의들도 꽤 퀄리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거는 역직구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에 팔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강의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좋았고요. 또 유명한 분들을 초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뭐 세상이 돌아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여기도 보면 이제 데이터 분석 이런 강의도 있고 네, 좋은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특히 여성 창업을 되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또 이런 곳에서 많이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들었던 강의, 판교 일자리 센터가 있어요. 지금은 성남 판교 일자리 센터로 바뀌었는데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면접 컨설팅 같은 것도 해 주고요. 정장 같은 것도 대여해 주고, 그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어 강의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취업과 창업을 위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되게 열심히 일을 하셔서 좀 좋은 강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 뭐 검색을 해서 볼 수도 있어요. 구글에서 이런 강의 같은 걸 검색을 해서 날짜 범위를 잘 선택하면 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네 지나다니면서 현수막 광고를 되게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시청, 주민센터, 뭐 사회복지관, 도에서 건 그런 광고 같은 걸 보면 거기에서 하는 강의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이트에 접속해서 들어가면 또 다른 교육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유심히 보고 '어떤 걸 배우면 좋겠다. 어떤 걸 들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런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료 강의가 한계점이 있습니다. 무슨 한계점이 있냐면, 이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한계점이에요. 이 무료 강의가 다 평일에 진행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음 그리고 초보자들이 많이 듣습니다, 무료 강의는. 그래서 무료 강의는 약간 더 이렇게 중급 이상을 배우긴 쪼끔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한테 강의를 연 거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람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무료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대상들이 수준의 높낮이가 너무 다른데 그것을 가장 낮은 사람한테 맞춰야 되다 보니 강의 퀄리티는 좋더라도 초급 이상을 벗어나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듣는 분들 자체도 보통 이제 평일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IT에 되게 친숙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되게 의욕은 있지만 IT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듣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진도가 좀 잘 안 나가거나 쪼금 더 강의의 그런 수준이 중급을까지는 못 가고 초급만 하고 끝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한계점이긴 한데, 근데 또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사실은 직접 배워 봤을 때 '어 이거 내 길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좀 배워보고 괜찮으면 저는 유료 강의를 듣는 것을 약간 추천드려요. 특히 학원 같은 걸 다니기보다는 1:1 강습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플랫폼이 되게 발달이 많이 돼 있어서 크몬 같은 거 말고도 저는 이제 숨고랑 타링 이렇게 두 가지 어플로 이용을 해 봤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을 1:1 로 가르쳐 줄 사람을 찾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꼭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학원비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아노 학원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일 주일에 4번 피아노 학원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4 시간 동안 내가 그 피아노 학원에 가야 되고, 그리고 그 1 시간 동안 선생님이 온전히 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연습하다가 한 10 분씩 봐주고 이러거든요. 보통 학원들이 다 그렇죠. 여러 명을 한꺼번에 가르치다 보니. 그래서 내가 학원이 정해진 시간에 그 학원이 제공하는 장소에 맞춰서 가서 한 10분 정도 케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게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1:1 강습으로 1 시간을 온전히 내가 있는 장소로 내가 되는 시간에 찾아오게 해서 듣는 것이 한 달에 4번 학원을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은 뭐 선생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보통은 시간당 뭐 3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10만 원,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은데요. 근데 어차피 이걸 한 달 내내 배우는 게 아니라 뭐 1-2 시간 배워 보고 집중적으로 배워 보고 내가 또 공부해 보고 또 집중적으로 배워 보고 공부해 보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도 얻을 수 있고, 또 1:1 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고 시간과 장소 모든 나 수준 같은 게 다 나한테 맞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습득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를 이렇게 무료로 배우다가 '내가 이걸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꼭 1:1 로 강습 좀 돈을 쪼끔이라도 들여서 배우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저는 옛날부터 좀 딜레마가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 약간 이런 게 왔다 갔다 항상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균형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돈을 막 너무 아끼기보다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돈을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읽은 책 중에 "시간을 찾아 드립니다."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최저가를 찾기 위해서 내가 1 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최저가가 사실 일반 상품과 차이가 몇 천 원 나요. 근데 내가 그 1 시간을 몇 천 원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와 시간을 쓴 거예요. 근데 그냥 그 1 시간의 에너지와 시간을 그냥 몇 천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난 다른 일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균형을 좀 가지고 생각을 해 본다면 아까 1:1 강습이라는 것이 물론 비싸죠. 그리고 좀 큰맘 먹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학원 같은 걸 다니거나 뭐 무료 강의를 찾아서 다니는 시간보다 내가 정말로 배우고 싶은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노력할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더 또 다른 것에 써서 좀 더 효율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경험했던 게 식기세척기를 살지 말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좀 매립형이 아니라 그 작은 걸로 한 6 인용으로 작은 거 올려 놓을 수 있는 걸 샀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진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그 5 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도 좀 덜하고 음 남편이랑 좀 "네가 설거지해 봐." 이런 그런 에너지 소모도 좀 적어졌고, 집안일이 하나 좀 덜어지니까 마음이 편하고. 또 이런 거를 쪼끔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도 사실은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죠, 요즘 같은 때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균형을 잘 생각하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콘텐츠 팅을 하면서 뭘 배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 기법에 대해서 배우시면 좀 좋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사실상
좋은 카메라급이기 때문에 따로 카메라를 사실 일은 거의 없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액션 그 자전거를 타는 걸 찍는다 뭐 이런다면 액션캠 같이 그렇게 좀 특화된 걸 사야겠지만 웬만한 거는 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설정을 하고 뭐 빛 조절이라든가 셔터 속도라든가 구도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들이 아주 조그만 차이 같지만 사진은 결과물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좋아야 좋은 유튜브,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좀 일상도 조금 더 풍부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듣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저는 PPT가 기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꼭 PPT가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뭐 캔바, 미리 캔버스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는 툴 하나, 정적인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는 툴 하나, 그다음에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편집 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바일용으로는 키네마스터 블로 이런 게 유명하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 노트북으로 만약에 컴퓨터로 편집을 하신다면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맥북에서 지원하는 그런 편집 툴을 많이 쓰는데 컴퓨터가 아무래도 쪼끔 더 정교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툴을 배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스널 브랜딩도 요즘에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좀 대중화된 개념이니까 나의 퍼스널이 무엇인지, 나의 가치, 비전, 색상,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담고 싶은 거, 내 이름, 나의 브랜드 이름, 나의 브랜드 비전 이런 거를 좀 배워서 자기만의 그런 걸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SNS 마케팅은 뭐 이런 거예요. 뭐 키워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후킹하는 제목을 만들 것이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는 자체적으로 검색하는 알고리즘이 회사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품질 같은 것도 뭔가 좀 조사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계속 광고글만 올리고 이러면은 그 블로그는 저품질 블로그로 변질이 돼서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 플랫폼마다 다 자기만의 검색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좀 알고 있겠죠? 그런 것이 SNS 마케팅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저도 배우고 싶은 거긴 한데 이제 자기의 재능을 사고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위탁해서 뭔가를 팔 수도 있고 뭐 라이브 커머스도 앞으로 쪼끔 더 시장이 커질 거라고 하고요.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홈쇼핑을 대체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작년에 엄청 떠올랐다가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쪽도 배워보면 언젠가는 쓸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 드로잉도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카카오 이모티콘은 사실상 너무 진입 장벽이 높고요.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도 이제 다 스티커라든가 뭔가 이렇게 꾸미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도 보면은 블로그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스티커 같은 걸 다 구매해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좀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드로잉을 그냥 드로잉을 배웠고요. 디지털 드로잉은 혼자서 공부해서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콘텐츠 크리에이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배우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변하는 세계에 대해서 사실 알고 싶다면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건 메타버스, NFT를 추천을 드립니다. 음 사실은 유튜브가 약간 사양 산업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그 황금기가 약간 지나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플랫폼이 독점을 하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만 한다고 사람들이 사실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유명해지니까 강의를 하게 된다거나 관련 사업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지 유튜브 자체 수익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나한테 도움 될 뿐만 아니라 내 아이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는 웹 3.0에 대한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진짜 앞으로는 뭐 그대로 물론 되진 않겠지만 지금의 그 방향이 어떻고 앞으로는 뭐가 발전할 거기 때문에 "뭐를 배우면 좋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 어떨까?' 이거는 되게 부가적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아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4차 산업 관련된 진로를 아는 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튜브로 성공을 하지 못했죠. 하다가 그만뒀어요 지금은. 거의 쇼츠만 쪼금씩 올리고. 근데 그 대신에 제 아이한테 유튜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도리 TV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로블록스 게임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거를 만들지 기획을 하고 콘텐츠를 촬영하고 편집을 하고 편집이라는 게 되게 많이 혼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지, 어떤 내용을 내가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콘텐츠 제작 능력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글쓰기와 그림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동영상 제작도 중요하지 않을까. 아이들 요즘에 학교에서 PPT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동영상으로 발표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 학년이거든요. 근데 잘하고 게임을 할 때도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게임하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 읽은 또 책 중에 게임 인류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이거 보면서 좀 많이 공감을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도 이미 게임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뭔가 정부에서 쿠폰 같은 거 주잖아요. 뭐 올해 초인가 작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3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게임처럼 뭔가 내가 뭔가를 정보를 찾아서 그거를 획득해야지만 내가 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게임의 그 시스템과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점점 심화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죠. 그래서 게임을 무조건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물론 유해한 게임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눈이 나빠지는 게 사실 제일 걱정이죠. 저희 아이들도 눈이 나쁜데 그런 게 아니라면 게임은 조금씩 해 줘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좀 바로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나는 게 그렇게 뭐 잘 터져서 정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요즘에 콘텐츠로 수익을 버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콘텐츠 크리에이팅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연습을 해 보는 거는 분명히 어디에서든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상을 기록하면서 이걸 콘텐츠로 만들면 내 일상이 되게 풍성하게 느껴져요. 그냥 우리 집 앞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인데 로컬 맛집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 로컬 맛집. 그런 식으로 올리다 보면 처음에는 한 개지만 그게 10 개가 되고 20 개가 되고 이러다 보면 '나도 맛집 다니면서 살고 있구나.' 막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보던 그런 이렇게 되게 좋아 보이던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면서 살고 있구나. 나 되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이 눈에 보이니까 쪼끔 더 내 일상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쪼끔 더 발전하는 것도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약간 스트레스 해소도 됩니다. 왜냐면 뭔가를 하나를 창작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뭔가를 만들었어.' 이 성취감도 나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런 걸로 뭐 책을 만들 수도 있고.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강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하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어요. 블로그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10년 전에 생각을 했는데 10년 만에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걸 못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처음에 물리적인 환경이 안 됐어요. 노트북을 갖고 하려다 보니 노트북을 배터리를 연결해야 되고 노트북을 펴야 되고 마우스를 찾아야 되고 어디서 할지 치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노트북을 켜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라서 막 시작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 데스크탑을 바로 켤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바로 앉아서 바로 컴퓨터를 켜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면 그거에 대한 그 불편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잘 만들려고 하기보다 어설퍼도 바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까 보여 드린 거 보면은 이제 막 제 브랜드도 있고 막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어서 그냥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브랜딩도 하게 되고 카테고리도 쪼끔 더 손보면서 점점점점 한 거지 처음부터 그러기는 쪼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 이렇게 이게 일상이 되도록 매일 하는 습관을 사실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서 마침 주일에 3개 이상 포스팅을 해 보자 하는 모임 같은 게 있어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그 모임을 하면서 습관을 좀 들였고 그 습관을 들이면서 지금도 일 주일에 최소 한두 번은 회사 다니면서도 올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개를 올리기가 어려우면 오늘은 올리기만 하고 내일은 사진만 고르고 그다음에는 글씨만 쓰고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쪼개서 그냥 하루에 매일 쪼끔 10 분이라도 '내가 이걸 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쪼끔 가볍게 바로 시작하고 오늘 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고 습관을 들이면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고 점점점점 미약한 시작에서부터 점점점점 크게 그리고 하나의 콘텐츠로 또 여러 개를 이용하면서 좀 노력을 덜 들여도 쪼금 더 풍성하게 콘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이랬지만 또 너무 저희는 일이 많잖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그래서 진짜로 그 문지연 대표님이 엄마들을 위해서 뭔가 비전을 갖고 열심히 강의도 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빠른 시작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번 주대로 제 강의의 후기를 블로그나 인스타 상관없 그 플랫폼은 상관없어요. SNS에 올리고 카톡방에 공유를 해 주시는 분들께 뭐 커피 한 잔이지만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너무 많으면 추첨 한 3분 정도로 추첨할게요. 너무 많을 수 있을까?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번 주 일요일 6 시까지 강의 후기를 SNS에 올려서 한 줄이어도 되니까 그냥 내 느낌 하나여도 되니까 한번 바로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